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스 퍼블리싱 통해 가지고 된다 미드저니를 쓰게 된 키프칸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제대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본명은 윤석관이고요. 원래는 제가 SM 컬처 앤 컨텐츠,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컨텐츠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인 SM CNC에서 사업 전략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다가 AI와 만나게 되면서 이제 2023년도로 퇴사를 한 뒤로 넥스타트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운영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국내 기업에서 신입사원 대상 그리고 전 임직원 대상으로 AI 교육들을 전담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크래프톤, 나인, 아니다가 있고요. 제일기획, 그다음에 매종 다나, 그 밖에 또 여러 기업들과 같이 프로모션, 그다음에 영상 광고, AI 프로필 등등 이제 AI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트 바젤이라고 해서 매해 이제 마이애미나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트 바젤이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전시할 수 있는 AI 영상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AI 애니메이션 작품을 그때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뉴욕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에서 슈퍼칩 갤러리라는 그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 그밖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외의 여러 지역에서 전시도 진행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된 된다 미드저니를 출간을 해서 지금까지 어, 저도 역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강의와 그리고 AI와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 AI와 같이 어떻게 하면 협업해서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AI로 현상하는 일상, 비일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AI로 만나면서 진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을 마치 예전에는 나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일상이면서 비일상적인 삶을 좀 쭉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12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AI와 만나면서 이전에는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소설로만 적어왔던, 텍스트로만 남겨왔던 스토리들을 NFT로도 만들어보고 AI로 같이요. 그다음에 코믹스로도 만들어보고 소설로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AI를 통해서 텍스트에만 갇혀있던 것들을 전부 이미지화하거나 영상화하는 작업들을 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AI와 같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패션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티셔츠 여기 보시면은 작은 티켓이 있는데요. 이게 QR코드를 찍으면은 제 메타버스에 있는 전시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세계관 자체가 박물관을 활용한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그 실제 박물관은 그 안에 유물들도 전부 다 AI로 구현을 해서 가상의 공간 속에서 전시하는 작업들을 해서 이렇게 티셔츠인데 뮤지엄 티켓까지 붙어 있는 형태로 해서 입고 다녔었고요. 그때 전시했던 전시 포스터를 티셔츠에 넣어서 입고 다닌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과 같이 콜라보해서 행사를 열었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렸던 티셔츠였습니다. 후디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AI 룩북들을 좀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서도 어, 패션 룩북들을 제작하는 것을 좀 니즈가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브랜드가 런칭하기 전에 그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에 실릴 수 있도록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공들여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생성 AI 영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과연 어디까지 영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작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 쪽도
이제 광고 내용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오면서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아니다에 대한 컨셉 광고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락톤과 같이 진행했던 배틀그라운드 광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와 같이 진행한 거는 영화 크리에이터를 이제 개봉하기 전에 이런 영화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미지 전시들을 영화 CGV 용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케팅 협업으로나 아니면은 광고, 패션, 룩북, 다양하게 지금까지도 산업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상에서 제 머릿속에 텍스트로만 갇혀 있던 것들을 AI와 함께 비일상이면서 일상으로, 일상이면서 비일상으로 쭉 작업을 했던 거였고요. 지금 채팅방에 말씀해 주셨던 게 미드저니를 통해 작업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미지들은 미드저니로 작업을 했었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 그다음에 런웨이, 피카, 그리고 미드저니,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따 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말씀을 이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먼하고 AI와 휴먼, 같이 일상이면서 비일상의 모든 것들을 같이 협업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AI라는 것 자체가 먼 미래인 줄 알았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AI 그래도 한 5년 뒤에는 나오지 않겠어? 그거 실생활에 들어오는 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장기 전략으로 해서, 이제 좀 먼 미래를 잡고 작업을 했던 거였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온 거죠. 어느새 일상의 곳곳에 AI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제 코딩이 아니라 이제 AI 수업들도 이제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산업에서도 그렇고 교육에서도 그렇고 AI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우리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챗GPT랑도 대화도 나누고요. 리튼이랑도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디스코드 앱에 들어가면은 미디저니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바로바로 프론트 입력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쉽게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AI와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이렇게 AI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고, 이런 내용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형태로 협업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현업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보고서, 뭐 제안서, 인쇄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AI랑 같이 작업을 해왔었고요. NFT를 저게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들을 그래도 NFT로 좀 발행을 해서 어느 정도 어, 이 내용들을 조금 보관 목적으로, 아카이빙 목적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해외에서는 특히 뉴욕이나 뭐 미국 쪽 이제 전시할 때는 NFT로 발행을 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의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아예 그렇게 돼버려서 이제 NFT를 발행을 해서 이제 미디어 아트, 컨셉 아트 등을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컨텐츠 분야, 그래서 이미지도 있겠지만 영화, 컨텐츠 IP들, 그다음에 세계관을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스토리들을 어떻게든 현실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쭉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 미드저니 같은 책을 써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난 뭐 박사 과정을 밟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여기는 것이 AI와 협업하는 인간들의 자세, 인간들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여가지고요. AI라는 기술은 어차피 계속 발전할 거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AI를 같이 협업을 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연구도 그쪽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광고 쪽도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업 쪽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저도 감사하게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모든 협업 과정에는 늘 믹스가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스토리와 경험.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 경험들. 우리 저마다 각자의 스토리도 있을 거고, 저마다 어,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들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만들어낼 스토리들이 다 다를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의 스토리와 경험, 그리고 AI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저는 제가 상상한 결과물들을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를 반영한 프롬프트, 그래서 프롬프트를 반영해서 이미지와 영상도 만들고요. 이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도 쓸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공유도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해서 좀 생각한 것들도 알리고 결과물들도 여러 가지 공유해서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들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 비일상, 비현실을 만드는 이제 믹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롬프트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되게 적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드저니를 사용하실 때, 미드저니뿐만 아니라 다양한 AI를 활용하실 때, 이런 생각을 갖고 함께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와 경험, 그리고 기술이 이제 만나가지고 저는 믹스라는 작업을 통해서 AI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양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 짓기입니다. 이야기 짓기. 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뭐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것을 하나의 예시를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야트막한 산인데요. 저희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보이는 산이에요. 이 앞에 있는 산이. 이 산을 보면은, 어,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산인데 제가 저기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단지를 쭉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집에서 여기까지 보이는데? 라는 생각에 되게 게으르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이제 보고만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저 숲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저 숲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영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곳이 샤워실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샤워실. 그래서 샤워실에다가 저는 항상 방수펜을 넣고 방수 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어, 막 갑자기 떠올라요. 이 샤워기에 물을 세례를 받으면서 아이디어의 세례를 받다가 떠오르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얼른 벽에다 막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놨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고 찍은 것을 샤워 마친 다음에 가서 작업을 또 다시 해요. 이런 형식으로 아까 숲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메모를 빠르게 메모를 해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를 바탕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실마리를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레퍼런스 자료들을 좀 모아요. 그래서 숲에 대한 모양, 정면으로 봤을 때,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 깊이 들어갔을 때 숲의 모습, 멀리서 숲을 봤을 때,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숲이 보여지는 내용들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숲에 들어가면은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따라서 또 숲의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안개가 또 끼면은 그 또 숲의 모양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좀 수집을 해서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저 숲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겠다라는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숲에 아까 숲속의 비밀이라고 해놓고 그 비밀 속에는 뭐 이런 것이 있을 거다,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따로 정리해놓고요. 이제는 미드저니랑 작업을 할 때, AI랑 작업을 할 때, 과연 이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까? 사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3D로 표현할까? 시네마틱으로 표현할까? 내가 상상한 결과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이제 표현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표현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따 뒤에서도 프롬프트를 선택할 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림체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실사 사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 사진과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할까? 미드저니 자체를 저는 카메라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미드저니를 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D로 작업할 때 어떻게 할까? 그럼 미드저니가 블렌더, 언리얼이 됩니다. 시네마틱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미드저니가 각 전 세계의 영화 감독님들이 쓰시는 각자의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 카메라의 그 성질, 카메라의 브랜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을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 이야기 짓기 다음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는 표현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동료를 또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AI가 나오고 있고요. 매일같이 새로운 툴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나왔던 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결과물과 선택한 표현 기법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미드전에서 썼다가 이 이미지 잘 나왔으면은 어떤 건 또 크레아를 썼다가 뭐 내가 잘 나왔으면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런웨이나 애프터 이펙트를 써서 같이 섞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드저니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부품을 이제 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부품을 제작을 해요. 보통 우리가 미드저니를 쓰면은 이미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지 하나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에셋들을 제작을 해요. 흙을 만들고요. 풀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이런 숲을 만듭니다. 배경의 동굴 부분을 만들고요. 벽 부분을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이제 내용들을 작업하듯이 부품을 조립을 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건 이미지적인 부품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품은 사운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음악도 작곡을 하고요. 실제 자연의 소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 소리를 좀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침마다 맞은편에 있는 산에서 새 소리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새 소리도 녹음하고 물소리도 녹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스테레오 오디오는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을 만들어주는 AI와 함께 작업을 배경음악 작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미지도 됐고요. 부품 중에 또 사운드 이펙트도 됐고 BGM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툴들과 같이 에셋들, 그러니까 부품들을 뭐 풀, 나무, 동굴, 배경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것들과 같이 합쳐서 아까 만들어두었던 부품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이거를 합치는 것을 파워포인트로 작업할 때도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작업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모두를 연결해서 영상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작업한 부품들을 연결해서 결국에는 최종 완성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마무리를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AI를 스토리를 작업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부품들은 AI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마지막 조립하는 내용은 인간이 조립합니다. 그래서 인간, AI, 인간. 이 순서로 저는 항상 작업을 하고 있고, 인간이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이 생각한 스토리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결과물이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잘, 그래도 생각한 대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도 인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형태예요.
저희가 지금 만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과연 다시 내가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집을 바라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일까? AI로 표현한다면 우리 아파트 단지는 어떤 모습일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미드저니로 활용해서 작업을 한 거였었고요.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AI로 현상하는 일상, 비일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미드저니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주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중간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다루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사진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우리 주제가 AI로 현상하는 일상, 비일상이기 때문에 사진을 주제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뭐 이런 것들을 툴들을 다룰 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사진이라면 미드저니를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생각해서 작업을 할 때는 저는 오롯이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많이 딥하게 파보는 편이에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의 렌즈 중에서 어떤 색감이 좋은 색감을 내어주는 렌즈가 있는지, 바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조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화를 그린다. 그러면 실제 작가들마다 유화를 그리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임파스토라는 유화 기법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붓을 꾸덕꾸덕하게 묻혀가면서 작업을 하는 유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유화 기법마저도 AI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프롬프트로도 키워드로서 써주시면은 그 유화 기법대로 이미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진과 같은 경우도 그 사진의 색감, 그다음에 사진의 브랜드, 렌즈에 대한 내용들, 전부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카메라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은 좋은 사진들을 많이 생성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프롬프트를 만들 때 약간 블록을 쌓는 듯이 만듭니다. 프롬프트 블록을 쌓듯이. 제일 처음에는 나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거야. 사진을 만들 거야. 그런 목적을 제일 먼저 쓰게 되고요. 목적 다음에는 이 사진에 담길 스토리들을 좀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찍은 사진이다. 그러니까 패션 화보 사진이다. 그러면 그 패션 화보에 있는 피사체에 대해서 이때 좀 묘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만드는 도구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지 이때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디테일한 묘사 부분은 이제 피사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빛이 오른쪽에서 오는지 왼쪽에서 오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줄 때도 있습니다. 컬러 무드는 이제 전체적인 사진의 색감, 컬러 모드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파라미터는 이제 미드저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해상도라든지 버전이라든지 스타일 추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맨 마지막에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프롬프트 블록을 쌓아가면서 프롬프트를 정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써야 될지 모를 때는 그리고 또 잘 쓰고 싶을 때는 미드저니를 다양한 AI 툴들을 목적에 따른 도구로 생각하면 확실히 좋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저니를 카메라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카메라라는 게 빈티지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필름 카메라, DSLR, 뭐 시네마 카메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들이 많이 이미 출시되었고 잘 사용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메라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패션 화보를 어디서 찍을지에 대해 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름 카메라를 쓴다. 이게 요 카메라 쓸 거다. 그럼 이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쓰고 어떤 렌즈를 쓸지, 자연광으로 나오게 할지, 스튜디오 조명으로 하게 할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으로 할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글로 묘사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참 글을 잘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되게 어, 다 작업 방식이 다를 텐데 지금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대로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과 콜라보할 때는 그 프로젝트의 컨셉에 맞는 이미지를 그대로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몰려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결과물들을 최대한 잘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작업 다 세세하게 잘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목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나? 그것은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 그리고 잡지에서 보시는 패션 화보 사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체에 대한 묘사는 머리를 슬릭백으로 언더컷으로 20대 남성 모델을 한 남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패션 룩북을 작업을 할 때는 헤어샵에 가가지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요즘에 유행하는지, 그리고 국가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헤어스타일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염색에 대한 정보, 나이대별로의 머리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조사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패션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에 대한 묘사가 되겠죠. 옷의 재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입고 있는 모델의 체형이 어떤지,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움직임이 어떤지, 표정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묘사를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촬영 장비는 어떻게? 그렇지. 소니 알파7에 35mm 렌즈를 사서 하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 같은 경우는 톤 다운된 파란색. 그리고 조명과 빛 같은 경우는 핀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배경 묘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백월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해상도 2대3 비율로 버전 6.0.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예시는 패션 모델이긴 한데 이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목적으로 이미지 만드는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룩북도 만들고 싶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뭐 동화책의 한 장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드실 텐데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숲에서 숲을 바라보면서 아, 저 숲을 그릴 거야. 그런데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나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저는 써주는 것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미드저니가 업데이트되면서 사실 짧게 써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걸로는 사실 AI가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 생각을 많이 담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가 가는 길을 잘 몰아서 제가 생각하는 골 지점까지 잘 몰아서 가주기 위해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가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적을 때 우리 AI를 활용해서 사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앵글입니다. 앵글. 자, 카메라를 찍을 때 보시면은 아이레벨로 찍, 이게 카메라예요. 네, 아이레벨로 찍으면은 정면 사진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사진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서 찍을 때 로우 앵글로 찍으면은 밑에서 촬영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 앵글로 찍으면 위에서 찍으면 또 이렇게 보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또 풀샷,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이게 하려면 풀샷으로 찍을 수 있고요. 미디엄 샷 같은 경우는 무릎 위 혹은 허리 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업 샷은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이렇게 아예 얼굴까지, 모공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점점 가까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드저니를 카메라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은 카메라 감독입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이 모델을 어디서 촬영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카메라 앵글에 대한 내용을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노멀 샷, 그러니까 아이레벨 샷으로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로우 앵글로 찍으면 바로 밑에서 촬영하는 하이 앵글 같은 위에서 찍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풀샷 같은 경우는 머리서부터 다리까지. 그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앵글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우리 미드저니를 작업을 하다가 이 풀바드샷 프롬프트를 쓰시더라도 지금 클로즈업 샷처럼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 맨 마지막에 꼭 스타일러를 꼭 항상 넣습니다. 왜냐면 내 프롬프트를 최대한 따라서 만들어 달라. RAW 스타일러를 꼭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나온다 하면은 줌 아웃을 조금 당겨가지고 줌 아웃을 좀 당겨가지고 줌을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클로즈업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줌으로 당겨주면은 1.5배로 해주면 이 정도로 다시 풀샷으로 나오고요. 더 당겨주면 이 정도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을 활용해가지고 클로즈업을 조금 해결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카메라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현미경으로도 작업한 내용으로 적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은 또 재미난 상상을 또 하게 된다. 이 PCI 렌즈라는 것은 현관문에 달려있는 현관문 그 핀 렌즈, 스테레오스코프는 우리 3D 안경, 파란색, 빨간색 그 렌즈가 붙어 있는 안경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CCTV 샷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CCTV에 같이 찍힌 듯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한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은 프롬프트로 풀어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한 뭐든지 다 우리는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세계에서부터 CCTV까지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PCI 렌즈라고 좀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하나 가져봤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블록을 이렇게 써봤어요.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저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어떤 영화냐? 누아르 필름을 만들고 싶어요. 누아르 필름의 한 장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블록이 생겼고요, 이렇게. 자, 촬영 방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핀홀에서 현관문에 달린 핀홀을 통해 가지고 바라본 그 어안 렌즈로 촬영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로 어떤 이상한 사람, 턱시도를 입고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색감은 흑백 컬러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대3 비율로 작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블록을 짜서 작업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표현해냈습니다. 사실 여기에 조금 더 내용들을 추가하면은 지금 복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인데 이 공간에 대한 묘사도 추가를 하고요. 위에 달려있는 조명이 샹들리가 아니라 뭐 다른 조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카펫이 위에 아니라 타일 위에 서 있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나하나 블록들을 쌓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 이미지 두 장이 딱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AI였고, 하나는 실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여기서 답을 다 쓰실지는 없겠지만은 어느 쪽이 AI일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AI일까요? 왼쪽이 AI일까요? 왼쪽, 오른쪽 지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주변에다가요. 답이 제일 많았던 거는, 둘 다 AI다라고 하신 분이 제일 많았어요. 둘 다 AI. 답은, 요게 AI입니다. 얘가 AI고, 얘는 실제 찍은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둘 다 같은 렌즈입니다. 둘 다 같은 렌즈. 얘는 둘 다 같은 카메라, 둘 다 같은, 렌즈로 프롬프트를 작업을 했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얘랑 같은 카메라, 같은 필름으로 작업했어요. 근데 이때 사진을 촬영한 시간대가 좀 달라가지고 색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시간대도 제가 잘 설정을 했다면, 되게 분간하시기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짰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저는 80년대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80년대. 미드저니는 타임머신이에요. AI는 타임머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찍고 싶으신지, 언제 찍고 싶은지에 따라 그 시간대에 설정한 것에 따라서 시간이, 설정이 다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그 해당 연도에 따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창밖 풍경을, 80년대 창밖 풍경을 만들어 놨고요. 눈이 내리는 서울의 골목길을 촬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했던 니콘 FA 후지컬러 CA400으로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을 꼭 넣고 4:3 비율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를 꼭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 시기 블럭, 사진 촬영 위치 블럭, 그리고 스토리 장면 묘사, 촬영 카메라와 필름,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해당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옛날 AI와 만나기 전에는 사실 영화만 봤습니다. 영화만 그냥 영화 스토리만 봤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AI와 만난 뒤부터는 이제는 카메라를 굉장히 보고요, 조명도 보고요. 과연 저 감독은 저 씬에서는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 레퍼런스 사진은 없었고 그대로 그냥 프롬프트만 활용했습니다. 아리, 네, 아리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카메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랬더니 지금 웨스 앤더슨 감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촬영했던 실제 카메라가 이 아리캠 스튜디오 ST를 촬영했고요. 렌즈는 얘로 촬영했고 조명은 이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때 웨스 앤더슨 감독님을 가지고 이 웨스 앤더슨 감독 스타일로 어, 영화 장면을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웨스 앤더슨 감독님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웨스 앤더슨 감독님이 촬영할 때 쓰신 이 도구만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서 장면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브랜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브랜드 그대로 써서 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웨스 앤더슨 감독님을 색감 그대로, 촬영 구도 그대로, 그리고 어, 전체적인 영화 속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긴 컬러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다니엘 콘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이거는 역시 아리. 여기는 영화는 요즘에는 이 브랜드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리를 또 알렉사 모델로 촬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틀라스에서 나온 이 모델로 촬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명은 이거는 굉장히 센 조명을 썼더라고요. 광원이 엄청 넓고 빛의 강도도 굉장히 센 내용으로 어,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동일한 프롬프트인데 동일한 프롬프트인데 카메라만 다르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감독님의 내용과 웨스 앤더슨 감독님, 다니엘 칸 감독님의 스타일로 하더라도 그 두 분의 이름을 거론을 안 하더라도 카메라 장비만으로 그분의 스타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이런 조명들 어떻게 조사를 하면 좋을지 막막하시잖아요. 저는 챗GPT는 아예 안 씁니다. 챗GPT는 아예 쓰지 않고 그냥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샷 온 왓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샷 온 사이트 나중에 시간 되시면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봉했던 영화도 그렇고 아직 개봉을 안 한 영화들도 그렇고 다양한 영화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뭘로 촬영했는지, 카메라 정보, 사운드 시스템, 어, 내용들이 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 영화는 이 카메라로 찍었구나, 이 조명으로 했구나, 이 렌즈로 장착해서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고 미드저니를 좋아하신다면은 꼭 한번 shotonwhat.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AI에 대해서 정보를 유튜브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얻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데, 기술적인 정보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AI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토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우리의 스토리를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것들을 좀 많이 더 조사하시면은 풍부한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AI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AI는 데이터를 이미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AI가 알고 있는 것을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AI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냠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곳곳에 있는 것들을 많이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들 자신들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를 만난 덕분에 저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뭐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조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더 많이 둘러보시고 소리를 좀 많이 들었고요. 냄새로 기억을 하시고 만져보시면서 그 느낌을 떠올리시고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음미를 해보세요. 그래서 감각 정보들을 하나하나 내재화 시키시면서 이제 그거를 글로 써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기를 쓰는 이유가 주변을 많이 보고 소리도 많이 듣고 냄새로 기억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남기기 위해서 이런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이 AI 이 친구랑 얘기 좀 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사실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무비, 텍스트 뮤직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앞에 이미지 이 거꾸로 해도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엉뚱한 질문 아닙니다. 저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손으로 씁니다. 연필로 씁니다. 꼭 연필로 쓰고 있고 연필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 들어갈 내용들을 일기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노트에다가 적기도 하는데 이따금 그냥 아이폰 메모장 또는 주로 쓰고 있는 옵시디언 메모에다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 계속 뒤에 붙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짓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짓는 인간. 글쓰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무비, 글로 이미지를 만들고요. 글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라가 공개되고 나서 텍스트만으로도 저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네라고 기술에 다들 놀라하면서 기술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글을 써야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떤 글을 써야지 내가 생각한 스토리를 영상으로 소라라는 친구랑 같이 재미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텍스트라는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을 대비해서요. 물론 이제 텍스트가 더 이상 필요 없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도 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되기 전에 저는 그래도 텍스트, 인간이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짓고 좋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이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텍스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현실로 가져오는 AI를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라고 했는데 사실 스토리 투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토리 투 무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들 다
각자마다 다 다른 스토리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경험한 내용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1만 가지의 스토리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각자만의 색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재미난 것들을 현실로 가져오는 AI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욱더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AI와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하면 될까? AI와 협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경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재화하고 있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걸 토대로 좋은 상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남들은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경험을 토대로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니까요. 좋은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을 토대로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카메라 정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지식이 필요해요. 이거를 AI와 같이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영상화하기 위해서, 이미지화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이미지 만들 수 있을까? 그 도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표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AI에게 잘 전달을 해줘야죠. 나 이런 이야기 만들고 싶어. 만들어 줘. 라고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묘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글쓰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경험을 해서 상상을 하고요. 지식을 모아서 그것들 전부 다 묘사에서 전달하는 힘이 요 재료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 방식이 인간이 처음 스토리를 짓고요. AI를 하고요. AI가 작업을 하고요. 다시 인간이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정리하면은 스토리를 지어서 프롬프트로 전달을 하고요. AI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다가 4개의 이미지를 줍니다. 4개의 이미지 중에서 제안을 해와요. 그럼 인간은 그 중에서 이거 1번 이미지 좋네. 업스케일링 해줘. 라고 선택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집기와 전달, 제안, 그리고 선택.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AI와의 협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는 결국에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딱 집어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AI 협업시다 이야기를 잘 짓고요. 표현 방식을 잘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료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 동료를 선택해서 부품들을 딱 제작한 다음에 조립을 하게 될 텐데요. 조립들을 잘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마무리하면서 완료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짓고 상상을 잘 묘사하고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경험하고요. 여러 가지 조합해서 결국 생각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AI와 잘 협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더 배우고 더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진과 같은 결과물을 위해서 카메라 브랜드, 렌즈, 조리개값, 뭐 빛, 색감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3D 그래픽 결과물을 위해서 실제 게임, 공간 제작 등에 사용하는 툴들과 용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필름, 연도별의 색감, 감독별로의 미장센 등을 연구하고 있고요. 생각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 수집하고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제가 지금 채팅창을 못 보고 지나칠 뻔했는데요.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파워포인트로 뭐 코파일럿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AI 툴들이 있긴 한데 어, 원하는 내용들을 좀 적기 위해서 스스로 좀 만드는 편입니다. AI를 활용한 영화제는 AI 영화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가지고요. AI 영화제에 보통 제출을 할 때도 있고요. 저는 영화제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요. 전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영화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때 오픈이 되면은 AI 출품이 가능하면은
그때 AI와 인간 협업 작업물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위주로 영화제나 영화 전시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또 말씀드릴 것이 또 몇 가지가 또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감독님이 계세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두 번째 방법은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결국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꿔서요. AI와 일상에서 잘 협업하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는 AI 툴을 내가 여러 번 써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AI 툴과 함께 만들 나의 이야기, 나의 관점, 나의 기준을 딱 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만이 할 수 있는 AI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AI 툴을 여러 번 써보는 것은 처음에 제가 2022년에 미드저니 달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롬프트를 꼼꼼히 봤습니다. 꼼꼼히 보면서 다 뜯어봤어요. 요즘에 오늘 말씀드린 프롬프트 블럭이 나온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롬프트들을 무장 해제시키면서 하나하나 토막토막 내가지고 여기에는 이걸 이렇게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꼼꼼히 잘라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대신 나의 이야기를 대입해 봤습니다.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통로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했다면 뭐 남자가 통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곰이 아이와 함께 뭐 통로를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대입해 보면서 새로운 그래픽으로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 이미지 형태를 위해서 가장 나의 취향에 맞는 프롬프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개인 서버를 만들어서 옆에다 폴더들을 만들었습니다. 디스코드 내 폴더를 만들어서 PFP만 만드는,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폴더, 2D 이미지만 만드는 폴더, 사진만 만드는 폴더,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또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프로젝트별로 또 폴더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어, 얘네들이 섞이지 않게 그래픽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는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발견을 해주고 있어요. 색, 촉감, 온도, 냄새, 뭐 이런 것들, 감각들을 다 AI에게 전달해 주면 좋아요. 오늘 내가 본 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색, 만졌을 때 어떤 촉감이 들었는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오늘의 온도, 이 꽃 향기를 맡았는데 너무 좋았어. 그것마저도 다 프롬프트로 전달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없이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AI 툴과 함께 만들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이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야.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들었어. 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나의 이야기, 컨셉, 기준을 정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에게 전달할 줄 알았으면 AI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AI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프롬프트로 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언제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상상을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은 중간에 프롬프트 순서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트를 만들었는데 코트에 실밥이 튀어나오게끔 했는데 실밥이 안 튀어났다. 그럼 실밥이 튀어나오게 해줘라는 말을 맨 앞에 다시 옮겨서 프롬프트를 재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순서도 바꿨다가 아니면 단어를 바꿨다가 영어 단어를 바꿨다가 아니면 문법을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아예 리프레시만 계속 누르지 않고요. 그냥 프롬프트의 순서, 형식, 문법, 단어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상상했던 그 이미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AI 컨텐츠를 만드는 것.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AI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크게 얻은 것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향 체크가 중요합니다. 물론 프롬프트를 썼더니 텍스트를 썼더니 이미지가 예쁘게 나오네로 재미로서 접하실 수도 있고요. 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재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AI를 통해 미드저니를 통해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취향 체크가 다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하는 공부, 일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좋고요. 생각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건 뭐 누가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A/B 테스트를 꼭 한번 해주세요. 시장의 피드백을 확인해보고 어, 이미지를 올렸을 때, 아, 시장에서는 이런 거에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가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좋은 피드백을 모아서 개인 컨텐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0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라는 최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걸 사용하는 나 자신을 만나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저도 AI 덕분에 AI도 알게 되었지만 인간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를 만난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어, 여러분 자신과 만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작업하는 내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다 보면 아까처럼 뭐, 아, 세상에는 이런 카메라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렌즈도 있구나. 이런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색감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하늘을 보게 되고요. 숲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AI는. 그래서 미드저니를 만난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 미드저니를 이지 퍼블리싱과 같이 만든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된다 미드저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된 칸이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10시네요. 그래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